굉장히 저번 영상 조회수가 지금 장난 아닌데요? 본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초반에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제가 여쭤볼 거냐면 보톡스 혹시 맞기 좋은 뭐 이런 데도 있나요? 젊어질 수 있나요? 보톡스 맞으면? 좋은 데가 있죠. 대표적으로 이마하고 나머지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. 사모님한테도 막 나중 하세요? 네, 오늘 아침에도 맞고 왔어요. 물론 보톡스만 한 건 아니고 비싼 걸 많이 했지만 아무튼 보톡스는 주기적으로 놔주고 있어요. 거기만 아니라 그냥 다 써요. 그분한테.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. 그럼 어쨌든 오늘 보톡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톡스를 맞으면 좋은 부위들, 그리고 보톡스에 대한 뭐 어떤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보톡스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보톡스가 정식적인 이름은 아니고요. 보툴리눔 톡신이란 말이 정석적인 그 의료 용어인데, 맨 처음에 이제 보톡스라고 이름을 엘러간에서 딱 붙여가지고 FDA를 통과하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보톡스의 첫 시작이 되는 거고, 그때는 진짜 비쌌죠. 그때는 거의 한 병에 100만 원 넘게 했으니까요. 굉장히 비쌌어요. 보툴리눔 톡신 자체는 굉장히 독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. 뇌에서 전기 신호가 나와서 근육을 뭐 이렇게 움직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. 뇌 신호가 아무리 와도 근육을 움직이지 않게 그 중간을 차단하니까 그냥 놓게 되면 근육이 죽어버려요. 그래서 아예 안 움직이게 되는 건데, 그걸 굉장히 좀 소량 그리고 극소량 놓고 다른 부위로 안 퍼지게 딱 거기에만 놓는 이제 방법, 이런 게 개발이 되니까 요즘에는 되게 안전하게 시술하면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후유증 남는 거 없이 제대로 들어오게 하면서 약물이 굉장히 많이 안전해졌죠. 그러면 이 정도면은 보톡스에 대한 뭐 전반적인 이야기는 살짝 소개해 드린 것 같고, 제가 거의 한 10년 동안 이제 피부 미용 의사로 일해 오면서 하루에도 많을 때는 제가 거의 한 50개가 한 100번 넘게 보톡스를 하니까요. 많이 했겠죠? 피부 미용 의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시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제부터는 제가 보톡스를 맞았을 때 정말 효과 좋은 부위 한 3가지 정도로 추려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어디냐면 이마입니다. 지금 저도 보시면 이마를 맞아야 될 때가 한참 지나서 이렇게 잡히는데, 이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눈을 감았다 뜨고 할 때마다 계속 쓰는 근육이기도 하고, 이제 감았다 뜨면서 접히면 내가 근육을 쓰는 결에 따라서 파이게 되거든요.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보면은 이마에 줄이 이렇게 선명하게 가 있다든가, 그리고 이미 생긴 줄을 굉장히 좀 연하게 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보통 맞으시고, 이마 같은 경우에는 맞자마자 요즘은 한 3, 4일이면 보통 나타나고요. 인상 확 펴지고 좋습니다. 단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신규 원장님으로 오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, 눈썹에 너무 가깝게 놓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눈 떨어집니다. 이렇게.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아주 효과 좋고 적은 비용과 적은 통증으로 보톡스 놓는데, 뭐 이마 같은 경우에는 몇 초면 놓으니까요. 정말 단기간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확 좋아져요. 그래서 이마랑 같이 맞으시면 좋은 세트의 보톡스가 하나 더 있는데, 이게 두 번째로 미간입니다. 미간 근육 중에 이렇게 하면 자꾸 제 얼굴 보여드려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서 생기는 내천자 주름이라든가 콧등 주름, 아니면 이렇게 V자로 생기는 주름이 있거든요. 그런 주름을 잡는 데 또 보톡스가 아주 탁월합니다. 그래서 같이 맞으시면 아주 좋습니다. 보톡스를 이제 미간하고 이마하고 같이 놓을 때 저희도 항상 이제 상담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놓을 때도 말씀드리는데, 미간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또 회복 시간 갑니다. 이렇게 세로로 하나 하고 눈썹에 V자로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이 V자가 굉장히 좀 요망해요. 근육 생긴 게 V자긴 한데 약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앞으로 살짝 나오게. 그러다 보니 여기를 찌르긴 찔러야 되는데 조금 깊거나 얕으면 내가 놔야 되는 부분에 안 들어가고 막 뒤로 퍼진다든가 옆으로 퍼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 눈이 갑자기 이렇게 꺼진다든가, 너무 세게 들어갈 경우에는 여기가 안 움직이니까 내가 눈을 감았다 떠야 되잖아요. 근데 안 움직여서 다른 부위가 얘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줘야 돼서 보상작용이라 그러는데요. 확 올라가 버려요. 그거를 이제 보통 사무라이 눈썹이라고 하고, 미간 보톡스를 맞았을 때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입니다. 그런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가 많이 잡힌 거니까 여기를 오히려 조금 더 보톡스를 놔주면 한 이틀이면 싹 잘 내려갑니다. 정말 흔하지만 정말 별거 아닌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파져서 주름 너무 심한 사람들, 그런 사람들도 이게 보톡스로 되나 아니면 필러도 맞아야 돼요? 제가 항상 오시는 분들한테 비유해 드리는 게 있는데, 주름이 생기다 못해서 가만히 있어도 선이 보이고 푹 빠진 거는 이미 거기 근육이라든가 지방층이 다른 데에 비하면 많이 없는 경우고요. 그리고 우리 종이 이렇게 있으면 접었다 피면
잘 펴지지만 접힌 선 자체는 남지 않습니까? 이 선은 못 없앱니다. 이거는 보톡스 아무리 맞아도 못 없애니까 이런 경우에는 파인 부분이라서 이런 선은 필러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미간 같은 경우에 나이 좀 있으신 특히 아저씨분들, 안경 많이 쓰시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분들, 맨날 인상 쓰고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은 이렇게 파져서 오신단 말이에요. 가만히 있어도. 그러면 가운데 부분 정도는 이렇게 잘 올려드릴 수 있고요. 옛날에 필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눈썹 주변 쪽에 파인 거는 그래도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. 그쪽은 어쩔 수가 없어요. 대신에 미간 요 가운데서 쫙 생긴 거는 그래도 잘 올라갑니다. 비교적 안전하기도 해요. 그러면 이걸 구분할 수도 있나요? 아주 무표정으로 온화한 표정을 짓고 거울을 보셨는데도 선이 있다? 보톡스로 잘 안 펴져요. 모든 시술은 약간 무표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표정에서 내가 뭔가 보이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그거는 보톡스로는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위는 턱끝.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얘기 드리면 이 입술 밑쪽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호두주름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자글자글해지는 분들 있거든요. 입을 이렇게 막 삐쭉 내린다든가 이렇게 우하고 모으는 분들 계세요. 습관적으로. 그런 분들한테는 참 좋은 보톡스죠. 아니면 거기 조금 더 욕심내면 입꼬리 쪽에도 보톡스를 살짝 놓긴 합니다.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우익 내려온 분들을 살짝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, 습관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. 이렇게 하는 분들. 그런 분들은 살짝만 놔드려도 여기 약간 풀려서 이렇게 올라와요. 그래서 인상도 좋아져요. 보톡스를 하면서 꼭 말씀드려야 될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내성이고요. 약물에 대한 효과가 일어나지 않은 걸 뜻합니다. 그래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맞으면 근육이 안 움직여서 뭐 주름이라도 펴져야 되는데 이전에 똑같은 용량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그 이상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효과가 아주 미미할 경우 이럴 경우를 보통 뜻하고요.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고 오시고 와, 나 내성 아니냐 이렇게 오세요. 막 놀라셔가지고.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용량이 조금 적게 들어갔거나 잘못 났거나의 경우고요. 진짜로 나 내성 아니냐라고 오셨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10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내성이 맞는 것 같아요.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A병원에서 맞은 거예요. 이마 보톡스를. 좀 더 펴졌으면 좋겠어요. 근데 다시 갔더니 맞은 지 얼마나 되셨다고 벌써 왔냐고 안 된다고 보낸 거예요. B라는 병원에 가서 맞은 적이 없으니까 놔달라. 네, 보톡스는 보통 이제 지켜야 될 유지기간도 있고 보통은 3에서 4개월 정도 얘기를 하는데 막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맞으신 거예요. 그럼 필연적으로 내성이 생깁니다. 거의 저는 내성이 100%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. 내성이 생기는 거를 그냥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는 보톡스가 이만큼 들어간단 말이에요. 점점 보톡스가 이렇게 빠지겠죠. 그러면 요만큼이 남아있는데 내가 벌써 펴진 것 같냐 하고 또 맞는단 말이에요. 똑같은 용량을. 그러면 옛날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있겠죠. 그러니까 보톡스가 몸 안에 남아있는 용량이 점점 늘어나서 근육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필요하네. 내가 펴지려면. 그렇게 근육에서 인식을 하니까 나중에는 많은 용량을 맞아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. 내성이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는 조금 힘들고요. 제가 그래도 꽤 오랜 기간 했었는데 5케이스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. 아, 이건 내성이 맞다. 그 정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진짜 없어요. 원장님은 만약 환자분이 다른 거 먹고 다 보톡스 환자분 오면 안 돼요. 근데 이건 아셔야 되는 게 보톡스 너무 좋잖아요. 더 좋은 게 있어요. 그것도 많이요. 난 전반적으로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보톡스 관련된 얘기는 3가지 부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정면에서 딱 보이는 이마, 미간, 턱끝 이 3부위는 맞으시면 굉장히 좀 인상도 그렇고 젊어 보이게 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꼭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3개월은 띄고 맞으십시오. 3개월은 띄고 맞으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용량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물론 근육이 너무 세면은 아이고 이건 크네 하고 좀 많이 넣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해진 용량을 꼭 지켜서 넣으시기 바랍니다. 그러시면 굉장히 안전합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좋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